최근 한 달 동안 이제 전쟁 발발하고 나서 지난번에 얘기해 주신 것과 최근에 조선주의 흐름 또는 새롭게 나온 뉴스들 종합해 봤을 때 뷰가 좀 바뀌어진 게 있으신지 한번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단기적으로는 바뀐 게 없는 상태이고요. 네. 저희 오히려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 한 1, 2월 정도까지의 기간보다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조선주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아웃퍼폼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매일매일 뭐 뉴스 확인하시겠지만 조선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수주 공시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수주들은 이미 4개월, 6개월 정도부터 조선 업체들이랑 내고 중이었던 게 이제 와서 사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뭐가 변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영업 상황은 업황 자체는 크게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오히려 2025년 한 1, 2, 3분기 정도보다는 수주 소식은 더 자주 들리고 있는 상태다.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이제 조선 업체들의 전방 산업에 해당하는 해운 업체들이 그 사이에 크게 어려워진다거나 막 네. 이러한 부분이 있었느냐라고 보면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뷰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때 뷰가 사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조금 이동 뭐 도드라질 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상반기 실적이 네. 작년보단 도드라지죠. 저희가 그런가요?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좋게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올해는 그 좋은 실적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저희 실적이 네네. 이제 분기별로 좀 안 좋았다가 좋아지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익률 개선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2026년 첫 번째 네. 실적이 아마 발표가 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1분기 실적은 꽤 유의미한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나요? 네, 1분기, 2분기 그리고 네. 오히려 2026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도 조선 업체들이 단가가 많이 상승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2026년 실적 흐름은 25년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수준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조금 반도체 섹터 대비해서는 좀 열의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언제쯤 집 나간 수급들이 좀 제대로 돌아올까요? 작년 한 12월 말 정도부터 보여주던 업체들의 이 수주 빈도가 조금 유지되는 네. 게 상반기 내내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원래 1분기에 조선주 투자할 때 제일 머리 아픈 시기예요. 항상 그 새해에 대한 의심 그리고 아직 발표하지 않은 네.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네. 더해지면서 하반기에 보통 아웃퍼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는 그 부분을 좀 실현하시거나 네.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따뜻한 봄이 되면 주가도 조금 온기가 도는 편인지라 저희는 1분기 어닝 시즌을 좀 변곡점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네, 4월 네. 말 정도부터 네. 아마 발표를 할 거니까요. 네, 네. 한 달 정도 남을 걸로 보고 있고,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세부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 나눴었던 것 같은데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입니다. 그동안 뭐 변경된 게 좀 있나요? 관련 뉴스가? 아무것도 없죠. 저희 아무것도 없습니까? 제안서가 제출된 게 아마 3월 3일일 거예요. 네. 며칠 되지 않았고 실제로 제안서 제출되고 결론이 상반기 내로 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기억납니다. 모두의 그러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는 그 추측의 이제 뭉탱이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 바뀐 거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주에 유리한 고지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게 한국 사람들의 편향적인 시각인가요? 아니면 글로벌리하게 봐도 객관적인 시각인가요? 그 사이에 조금 그래도 새롭게 나온 네. 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뭐 폭스바겐이 원래 그 잠수함 수주전에 네.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조금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회했다라는 네. 뉴스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현기차가 가서 뭐 공장을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 2차 전지 그렇죠. 공장에 대한 조성을 할 수 있는데 독일은 일단 메인은 아니고 다른 산업이 이 서포트되는 부분이 많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네. 안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사실 아직은 뭐 발표는 빨라야 올 연말이라고 그러셨던가요? 네, 하반기 네. 정도가 빨라야 나오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한국 조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제때 납품해준다. 네. 빠르게 납품해주고 정확하게 또는
생각보다 더 빨리 만들어준다인데 사실 뭐 이게 클러스터 유기적으로 협력사들이 다 이제 유기적으로 접촉돼서 이렇게 만들어준다, 뭐 부품들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나라는 못 하는 건가요? 이게 약간 네. 국민성도 아. 받쳐줘야 되는 네, 부분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조선이라고 하는 게 진짜 여러 밸류체인 안에 있는 그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다 정시성을 맞춰줘야지 네. 결론적으로 배가 제때 네. 나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였으면 지금 전 세계에 조선을 잘하고 있는 국가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그 부분은 한국의 특장점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부각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원팀으로 가는데 네. 사실 두 다른 분명히 같은 조선사라고 하더라도 사내 분위기도 분명히 다를 거고 네. 특장점도 다를 건데 원팀으로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까요? 뭐 다른 네. 나라들 같은 경우 이렇게 정부 관련 입찰에 다 원팀으로 참여했었는데 네. 우리나라가 호주의 호위함 프로젝트를 그쵸. 각자 들어갔죠. 참여했다가 똑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지 말고 우리 네. 원팀으로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네. 가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부분이고 그 두 개 업체들이 그래도 또 특수선 내에서도 서로 잘하는 부분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잠수함 레코드가 실제로 국내에서 더 많고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그쵸. 잠수함 21기 중에서 한 15기 정도를 하나오션이 만들었었고 수상함 쪽에 있어서는 이제 그 현대중공업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네. 잘했었고 이지스함 같은 것도 만들었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누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갖고 참여하는 쪽으로 될 것이고 네. 이 프로젝트 자체가 조금 여러 대를 양산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 양산 과정에서는 양쪽 사업장이 모두 활용이 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뭐 바뀐 거는 없고 네. 협력 잘해서 제안서를 냈고 올 여름도 아니고 연말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 다만 수익성도 좀 많이 낮은 사업이죠. 매출액이야 엄청나게 뛰겠지만. 수익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미 실물이 있는 모델로 저희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과거에 국내 한국 해군에 납품을 할 때 네. 납품했던 가격이 있는데 보통 해외 수출이 될 때는 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입하는 국가에서 아마 이게 비싸다라는 생각은 상대적으로 덜하게 될 것 같고요. 독일보다. 그래서 특수선 사업부 같은 경우도 수출 비중이 늘어야 저희 그렇죠. 이 이익성, 네. 이 수익률이 좋아지는데 그 부분과 결을 같이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건 매출만 많이 나오고 품만 많이 들고 그렇죠. 벌 그 건 생각들을 많이 없다라고 하시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두 번이나 왜곡됐나요?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예, 요즘 그랬는데. 저희가 힘든 걸로.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연말에 한번 또 좋은 소식 기다려보는 걸로 하겠고요. 가장 지금 핫한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슈 중동 리스크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를 지금 푸네 만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화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 뉴스 플로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장기화되면 결국은 운임도 상승할 거고 우회 항로로 가게 될 거고 그럼 당연히 더 많은 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설명해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발주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이슈인가요? 발주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네. 이 중기적으로는 또 시장 자체가 침체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는데요. 지금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나서 네. 석유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다른 데서 원래 구할 때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원래도 글로벌 공급 과잉인데 지금 모두 다가 침을 모아서 감산으로 저희가 가격을 막 지키고 그렇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중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던 물량을 못 구하니까 다른 데서라도 구해야 되는 상태가 되면 분명히 그걸 구하기 위해서 모든 수요자들이 최선을 다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 쪽 말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홍해 쪽에도 수출항이 있거든요. 네. 얀부항이라고. 근데 지금 얀부항의 포트콜, 그러니까 저희가 포트에서 이 배가 기항하기 위해서 하는 걸 포트콜이라고 하는데 네. 그 포트콜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못 구하니까 이쪽으로 가서 우회로 네.
실제로 그 송유관을 통해서 지금 석유를 뺄 수 있거든요. 사우디 네, 같은 네, 경우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많이 몰려가고 있는데 그 해당 운임이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 네. 지난 겨울에 워낙 VLCC 운임이 좋아가지고 네. 10만 달러 언저리 정도 했었는데 지금 그냥 3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을 계속 네. 유지를 하고 있고 한 주 정도 조정을 받았던 건 아예 가지 못하는 저쪽 중동 쪽 운임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지금 가서 운송행위를 할 수 있는 노선에 대한 몸값은 더 올라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에 중동보다도 더 먼 쪽으로까지 가서 만약에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배가 많이 필요한 것도 많고요. 네. VLCC가 전 세계에 천척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는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밖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배들이 유가가 많이 올라가는 걸 대비해서 스토리지로 또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또 막상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 수요가 많이 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요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불안정한 걸로 인해서 선주들이 또 선박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원유로부터 만들어진 연료를 저희가 쓰면서 다니는 배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불안정하면 내가 연료 효율이 너무 낮은 배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좀 운송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지속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감행할 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해운사들이 돈이 없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선대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서 내가 앞으로의 운송 시장에서의 그 점유율을 계속 가져가거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전혀 멈추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석유처럼 급성으로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는 자원일 경우에는 이러한 얘기를 네. 할 수 있는 게 맞지만 가스처럼 저희가 개발해서 생산해서 판매할 때까지의 그 장기 운송 계약으로 묶여 있는 그러한 시장은 이렇게 유동적으로 급하게 움직이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장 25년 대비 26년에 천연가스가 액화되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수량이 절대적으로 많을 수가 있냐? 그럼 적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쉬는 배들이 조금 생겨나긴 하겠죠. 그러겠군요. 알겠습니다. 그쪽 호르무즈 해협은 결국은 뭐 우리나라 조선주를 위하면 뭐 막히는 게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무조건 뚫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네.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기름을 갖다 쓰기 손 떨릴 정도로 기름값이 너무 올라간다. 네. 근데 그러면 이거는 조선 섹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겠죠. 그때는 전 세계 경기의 그렇죠. 문제거든요. 내가 어떠한 재화를 써야 되는데 소비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으로 그렇죠, 가격대가 그렇죠. 올라간다는 네. 건 침체의 문제로 치닫는 거라서 네. 아마 이렇게 됐을 때 이 산업재 섹터가 망가지기 전에 그 다른 섹터가 모두 다 망가지는 네. 상황이 될 거라서 저희는 먼저 이 섹터가 더 많이 피해를 본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올해 주식시장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기 이슈나 테마에 흔들리시면 매번 같은 실수만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치평가라는 것은 느낌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기준과 공식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계좌를 평생 지켜줄 검증된 투자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532 법칙을 기반으로 돈이 몰리는 섹터가 어디인지, 저평가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높여줄 기계적 수익화 루틴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 기준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감에 의존하는 95%의 개미를 이기는 단 5%의 필승 공식으로 더 이상 불안한 투자는 하지 마세요. 원칙으로 이기는 투자 8주 완성반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 4회 집중적인 교육이 진행됩니다. 투자 기법을 알려드리는 이론 강의뿐 아니라 배운 원칙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라이브 수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 2달만 집중하세요. 8주가 끝나면 시장이 흔들려도 뉴스가 쏟아져도 투자가 쉬워집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이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법, 저 이건희와 함께라면 꾸준히 성장하는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칙으로 이기는 투자 지금 시작하세요.